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원한 색깔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아,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운데 좀 잘 네.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물론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네, 근무하니까 시원하긴 한데 늘 걱정이 되죠. 이제 음, 안팎으로 많이 덥다고 하니까. 네, 그쵸.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사실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책방에서 일을 하시니까 네, 책을 읽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때요? 절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음. 더 이렇게 그냥 예쁘구나 표지, 잘 지었구나 제목 이러면 아, 늘 이렇게 바깥만 외부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의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최미경의 책다방에서 소개했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 드는데요. 네. 어린 작가, 젊은 작가가 아니라 네. 어린 네. 작가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면 젊은보다 더 어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책을 가져오셨는데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책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소개해 주시죠. 옐로우 튤립 가든. 옐로우 노란색, 튤립 네, 가든. 노란색 튤립 어떤 정원이라는 얘긴데 이 네. 김소윤 작가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아니 표지가 보니까 굉장히 그 만화를 그린 것 같아요. 네, 만화 표지 맞아요.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안 그래도 여기 안에 내용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음,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뒤에 작가의 말에서 보면 왜 이 어린 작가니까 네, 표지가 어떻게 나올까 더 물론 일반 작가들도 궁금하지만 되게 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렇게 또 인물을 재구성도 시켰던 요런 네.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니까 아, 완전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라는 음,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린 작가다라고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작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김소연 작가는 2010년 아, 가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포항 제철 중학교 3학년 16이죠. 16. 중학교 3학년 어린 작가네요. 네, 맞아요. 와, 네. 대단하다. 이 초등학교 때 네, 해리포터 시리즈를 접하면서 책 읽기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고요. 네, 이후 이렇게 취미로 시작된 글쓰기를 통해서 13살에 네, 이 12살 특별한 인생을 출간을 했고요, 처음에. 네. 다음에 14살에 제1의 동화 쓰기로 작가 되기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미래로 또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옐로우 튤립 가든은 이 15살이죠. 이 네. 청소년 소설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요.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옐로우 튤립 가든 표지부터 굉장히 예쁘고 학생이 썼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본문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은은 뒷자리에 주저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숙제를 하다가 또 새벽에야 잠자리에 들었기에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애써 눈을 들어 올린 채 창밖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운전석에 앉은 엄마는 10분 정도 떨어진 학교로 차를 몰며 오늘 주은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주은도 이미 다 외운 일과였으나 입을 꼭 닫은 채 듣기만 했다. 오늘 학원 가 있는 동안 도시락 챙겨놨으니 먹는 거 잊지 말고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하고 인터넷 강의 몇 개 들으면 돼. 엄마의 목소리는 한없이 친절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상에 지쳐버린 주은의 귀에는 이제 그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엄마가 주은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주은이는 좀 지쳐 보이네요. 그쵸. 이 주은이는 매일 학원을 하루에도 몇 개씩 다니면서 집에 와서도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들어야만 음, 하는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이 엄마랑 아빠가 성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특히 음, 엄마가 더 그렇고요. 네. 이 공부에만 시간을 쏟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 음, 이렇게 지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아이였답니다. 네. 그런 주은에게 이 아파트 구석에 버려진 이 공터가 있는데요. 이 네. 공터는 이 주인공 주은의 마음을 달래는 공간이었거든요. 음, 이곳은 낡은 울타리와 잡초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주은은 유일하게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 수 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학생 작가가 쓰는 진짜 중학생 얘기네요. 그쵸. 이 주은처럼 진행자님은 혹시 학창 시절에 좀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안식처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바다 가까이 있었으면 음. 바다를 보면서 좀 힐링? 마음의 안식을 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자연? 네. 작가님은요? 특이하다. 진짜요? 저는 보통 자연을 좋아해서. 네. 정말 크게 될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네.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왜 노트나 이런 뭐 일기장에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뭐 네.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낙서나 뭐 그림들 이런 거 막 끄적거렸던 거. 그래도 그 시간이 제일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주은에게 정말 풀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은 버려진 네. 공터였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공터에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하죠. 누군가의 흔적이라면 어떤 거죠?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다 공터에 사람이 있는 걸 이렇게 보고는 네. 급하게 그곳으로 가는데요. 네. 사실 그 공터를 철거하려고 주민들은 이렇게 조금 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은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공터를 철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은이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본인만의 약간 힐링 스페이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누가 거기 있었는지 궁금한데, 만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는 그때 그 주은이 가까스로 입을 열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주은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내 아이는 작은 소리로 아 하는 탄성을 내뱉었다. 우리 집 아래층 맞지? 방에서 공부하다가 나랑 눈 마주쳤던. 남자아이가 해맑은 얼굴로 한 말에 주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원을 철거하려는 어른이 아닌 또래의 아이라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가 주은만의 공간에 들어온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야? 주은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남자아이는 입을 다문 채 주은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이사하는 날에 심심해서 아파트 둘러보다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 이런 정원이 있어서 들어와 봤어. 그때 고양이도 봤는데 오늘은 없네. 주은은 정원을 둘러보는 남자아이에게서 아직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주은은 곧 정원에 들어온 사람을 찾는 데에만 집중했지 그 사람을 찾은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철거하려는 어른이 아니라 이제 또래 남자 아이였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주은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 윤호라는 네. 또래 남자아이였죠. 음. 이 윤호는 그날 이후 이 버려진 공터를 정말 정원으로 이렇게 오, 가꾸거든요. 이사 온 윤호가 그 공터를 정원으로 맞아요. 가꾼다고요? 네. 그러면은 주은이의 마음도 좀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맞아요. 아무쪼록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공터를 좀 예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데 자기도 이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또는 마음을 쓰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주은의 성적도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많이 음. 떨어졌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학업에 좀 더 집중하게 네. 부모님이 시키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학원을 네. 막 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다른 학원을 이렇게 네. 다시 더 이렇게 바빠지네요. 맞아요. 네. 더 바빠질수록 좀 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네. 네. 다른 것보다도 왜 우리가 내 일상에서 조금 바뀐 다른 일상으로 가는 거는 어른들도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그 학원과 학교의 어떤 일상에서 또 다른 학원이 또 더해지고 네. 이러면서 주는 되게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특히 다니고 있던 학원 때의 시간을 또 옮기게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있던 같이 이렇게 교류했던 친구와 또 헤어지게 되고 네. 또 새로운 학원에 들어가면서 그 수업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됩니다. 성인도 사실 이렇게 좀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중학생의 학생으로서는 이런 스케줄 자체가 좀 벅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그렇게 지쳐가던 주호는 점차 웃음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다가 엄마가 원래 다니고 있던 그 연구소로 다시 네. 잠깐 이렇게 프로젝트 형식으로 다시 이렇게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 틈을 타 주호는 윤호가 갖고 오는 정원으로 또 가게 되죠. 그런데 학원에서도 지각이 좀 잦아지고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또 네. 정말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딱 보면 아 얘가 좀 달라졌다. 네.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또 엄마 이렇게 귀로 또 들어가게 돼서 주은을 향한 엄마의 어떤 압박 이런 게 네. 점점점 심해지죠. 아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딸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그러는 거겠지만 이런 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 어디까지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건가, 네. 어디까지 또 참견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아마 이 어머니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주은은 부모님이 이제 윤호에 대해서 정원에서 마주쳤던 윤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윤호는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랑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되게 그 나이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대잖아요. 네. 감성 예민한 주은은 더 생각이 또 많아지죠. 음. 그리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갈등을 하게 되는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그런 남의 걱정까지 내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마음이 드는 게 맞는지 되게 시간 낭비가 아닌지 이런 스스로의 또 갈등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은은 겉으로는 착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거듭하는 중이었다. 그 생각들은 윤호의 이야기부터 영어 선생님의 시선까지 다양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에 주은은 지끈거리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그렇지 않아도 버겁게 느껴졌던 일상이 오늘따라 주은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 느껴졌다. 주은은 방으로 곧장 들어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컴컴한 어둠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주은은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이라도 보이길 기대했던 자신에게 한숨이 나왔다. 내일도 가야 해. 주은은 중얼거리고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윤호와 대화를 나눌 때까지 주은은 정원에 가야 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자신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은에게는 윤호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발 나한테 문제는 이것 말고도 많다고. 주은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이고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다. 그렇네요. 정말 주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옐로우 튤립 가든은 정말 공부로 쉼 없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이 주은과 또 이 어느 날 이사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 윤호가 폐허였던 이 공터를 정원으로 가꾸며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런 네.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이 어떤 것을 요구해 본 적 없는, 자신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주은이 어떻게 자신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천천히 주은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어느새 그래 주은아 조금 더 힘을 내라는 어떤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중학생 작가가 자신의 또래 여자아이를 캐릭터로 등장시켰다라는 것도 참 놀라웠고 네. 표현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주인공과 윤호가 이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쵸. 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책의. 근데 그 뒤로도 정말 주은과 이 윤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지 궁금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고요. 또 혹시 이 이후의 이야기, 이 작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딱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책방 수북에서 네. 언니네 책다방에서 또 작가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실물을 또 보고 싶으시면 네네. 이 책에 또 어린 작가님의 또 사인.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10년 후에는 또 어떤 맞습니다. 작가로 또 10년까지가 안 걸릴 수 있을 맞아, 것 어떤 같아요. 작가로 또 변화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어린 작가 김소윤 작가의 청소년 소설 옐로우 튤립 가든 살펴봤습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